살이 안 찌는 체질이 있고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있고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다이어트에 중요한 그 호르몬들이 있어요. 인슐린, 렙틴, 코티졸. 요 3대 호르몬들이 약간 고장이 난 경우 그거를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제가 셀프 테스트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 테스트에서 3개 이상이라면요 여러분은 살이 안 빠지는 몸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은 평소에 다이어트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확실히 이게 출산하고가 굉장히 결혼하셨어요? 네. 오, 저는 아직 30대 초반이신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제 40이 이제 넘었는데, 네, 쌍둥이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이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20대, 30대는, 뭐, 배가 나올 줄을 몰랐는데, 확실히 출산하고 나니까 제가 임신했을 때 20kg가 쪘거든요. 많이 찌셨다. 많이 쪘어요. 쌍둥이여서 그랬나? 쌍둥이여서 그러기도 했고, 뭐 나중에는 배가 이제 반들반들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왔었는데 20kg 빼는데 고생 많이 했죠. 네. 20kg 찌고 20kg 빼셨어요? 이게 또 제가 담당하는 분야가 이제 비만 쪽이다 보니까 이게 배가 나와 있는 의사가 살 빼세요 하면 신뢰가 떨어져서 설득력이 없지. 3개월 만에 열심히 뺐습니다. 어떻게 뺐어요 그때는? 그때는 이제 일단은 식단. 왜냐면 아기가 한 1, 2개월 때까지는 계속 수유해야 되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식단에 이제 많이 비중을 두고 식단으로 뺐죠. 식단으로 하는 건 살 안 찌는 음식을 조금 먹었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본 원칙은 이제 뱃살은 다 탄수화물 살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아주 그냥 크게 마음을 먹고 탄수화물을 확 줄이는 게 중요하시죠. 그래서 저탄수화물, 고단백질로 저탄 고단으로 그래서 이제 출산하고 나서는 미역국 다이어트 많이 했는데요. 어차피 우리 출산한 산모들은 이제 미역국에다가 미역 반, 고기 반 해서 밥은 완전 3분의 1 잡곡밥으로 3분의 1만 먹고 몇 숟가락 그냥? 그리고 이제 미역하고 이제 고기가 포만감이 높고 단백질 많으니까 그때 그래서 미역국 다이어트랑 또 이제 한 그릇 다이어트라고 해서 그건 뭐예요?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저는 또 아기가 둘이니까 한 해를 재우면 한 해가 울어요. 그래서 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그냥 막 반찬통 막 꺼내놓고 양 제한 없이 먹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안 돼서 딱 한 그릇에다가 먹을 양을 덜어놓고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뭐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공기만 밥 탄수화물 완전 줄이고 이제 단백질 반찬 많이 그다음에 이제 채소 나물 반찬 조금씩 해가지고 한 그릇에 뷔페에서 먹듯이 그냥 이렇게 한 접시에다가 그것만 내가 먹겠다. 그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운동과 안 먹는 거 이렇게 다이어트를 주로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원장님만의 어떤 식욕 조절의 노하우 우리가 그 식욕을 참을 수가 없거든요. 막 누가 라면 끓이면 막 라면 먹고 싶고 어떻게 참아요? 일단은 그 다이어트 할 때는 그 소문을 좀 내야 되는 것 같아요. 나 다이어트 한다. 근데 나의 다이어트는 평생 이렇게 적게 먹는 건 아니고 이제 다이어트 기간을 좀 나눠서 플랜을 세워보시면 좋은데 감량기와 유지기가 있다. 근데 나는 집중해서 진짜 먹을 거 확 줄이는 시기는 감량기인데 보통 감량기는 오래 잡으시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요? 보통은 한 달. 좀 많이 빼셔야 되는 분들은 2달. 그래서 내가 한 달 안에 식이 조절 치팅데이 없이 대신 집중해서 이제 할 거니까 좀 도와줘. 소문을 내서 먹고 이러지 말고. 저희 남편 제가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문 다 닫아놓고 라면 먹고요. 그 라면 냄새는 너무 힘들죠. 그렇죠, 중독이잖아.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배가 고파지는 시기, 막 간식이나 이런 게 확 땡기는 딱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께 항상 여쭤보거든요. 언제가 제일 힘드시냐? 그러면 2가지인 것 같아요. 점심 먹고 3, 4시에 한번 고비가 오시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한번 또 허기가 오시죠. 밤 10시, 11시에. 일단 그 점심 먹고 3, 4시 그때 이제 그 고비를 못 넘기면 막 과자 찾고 빵 찾고 해서 먹게 되는 건데 너무 배가 고프시면 참기보다는 단백질 간식을 조금이라도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으세요. 단백질이라면 달걀? 네, 계란 삶은 거 들고 다니셔도 좋으시고요. 요즘은 또 이제 그 단백질 쉐이크를 팩에 파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백질 쉐이크가 아무튼 단백질 음식은 포만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먹으면 식욕이 뚝 떨어져요. 네. 그래서 단백질 바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바가요. 단백질 바가 좀 맛을 위해서 위에 초콜릿이 좀 발린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맛있죠. 그게. 맛있죠. 근데 칼로리 보면은 당류가 너무 높아요. 초콜릿 발려 있으니까요. 물론 단백질도 있지만 아무튼 단 것을 먹게 되면 단맛은 단맛을 부르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단 게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간식을 이제 내가 일하는 직장이 있으시면은 막 서랍에다가 구비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고 견과류도 좋아서 하루 견과 이렇게 네, 낮게 팔죠. 포장된 거 또 견과류도요. 예전에 막 이만한 마트 가서 큰데 생각 없이 계속 먹습니다. 꼭 간식은 보관도 힘들어요. 맞아요. 큰 거 사면. 네, 간식은 항상 낮게 포장된 거. 네. 낮게 포장된. 그래서 견과류나 단백질 간식을 구비해 놓으시면 단백질 간식 드시면 탄수화물 간식을 안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이제 허기가 질 때 그때는 좀 참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못 참으니까 문제죠. 근데 다른 거는 뭐 낮에 간식 드시거나 이런 건 다 괜찮으신데요. 살이 빨리 빠지려면 저녁을 먹고 자기 전까지 그 4-5시간은 꼭 공복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너무 허기가 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물을 드세요. 물? 물을 먹으면 물 던지려고 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근데 물 맛 없어요. 물이 맛이 없는데 물 좀 타야 맛있지. 일단 위에 뭐가 들어가면 이게 포만감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물을 벌컥벌컥 드셔보세요. 이게 진짜 배고픔이 있고 가짜 배고픔이 있거든요. 계속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고 그런 이제 진짜 배고픔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녁을 우리가 드셨다면 가짜 배고픔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물로 이제 물을 많이 드시면 그 시기를 좀 넘어가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배고픔일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시냐면 저녁을 제대로 안 드셔서 그래요. 아. 많은 분들이 나 완전 살 빨리 뺄 거야. 저녁 굶어. 아니면은 저녁을 막 너무 이른 시간에 드셨다든지 저녁을 단백질 없이 그냥 막 샐러드만 드셨다든지 이렇게 제대로 안 드시면 결국은 포만감이 오래가지 못하니까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밤에 안 먹는 거기 때문에 밸런스를 보통 이제 아침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래서 아침은 그냥 드시는 대로 드시면 되고 점심이 좀 든든하셔야 돼요. 점심은 우리가 저녁 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은 좀 뭐 한식으로 드시면 좋고요. 밥만 반 공기 정도 해서 무조건 단백질 반찬. 그래서 고기, 생선, 뭐 콩비지 이런 단백질 반찬이 메인이 되게 해서 점심은 좀 든든히 드셔주시고 저녁은 탄수를 좀 확 빼셔도 되는데 이제 고기 반찬, 뭐 고기에 야채 구워 드시던지 단백질이 주가 되게 해서 저녁을 드시는데 포인트는 저녁 메뉴에는 꼭 단백질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콩 종류, 콩이나 두부, 두부, 고기, 계란 요리 다 좋으시고요. 해산물 좋으시고요. 해산물. 네.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금기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그러면 오래 못 하세요. 네. 그래요. 우리가 감량기를 뭐 4주 정도 끌고 갈 거다 하면은 이게 꾸준히 좀 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탄수화물만 안 드시면 돼요. 단백질로 드실 거면은 기름기가 적은 고기 부위 다 괜찮으시고요. 닭 다리살도 좋으시고 이제 안심이나 뭐 부채살 다 괜찮으세요. 삼겹살만 안 드시면 되시고 기름 많은 목살 드시면 좋으시고 그래서 고기에다가 야채 드시면 되게 든든하거든요. 그렇게 잘 드시면 야식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열심히 노력해도 정말 중년의 살은 안 빠지거든요. 어쩜 이렇게 조금 먹는데 이렇게 안 빠지나? 네. 그럼 도대체 뭐 굶어 죽으란 얘기야? 막 이런 생각이 근데 네. 들 정도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유전적인 건가 아니면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있고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있고 그렇습니까? 뭐 체질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다이어트에 중요한 그 호르몬들이 있어요. 인슐린, 네. 렙틴, 코티졸 요 3대 호르몬들이 약간 고장이 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제가 셀프 테스트를 그래요?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나는 빵, 떡면, 과자 등 탄수화물을 좋아한다. 2번째, 액상 과당이나 설탕이 들어간 달달한 음료를 좋아한다. 3번째, 밥을 먹고 나서 3시간도 안 됐는데 배가 고프다. 4번째, 밤에 야식이 땡긴다. 5번째, 스트레스가 많다. 6번째, 쉬어도 계속 피곤하다. 7번째, 잠을 많이 못 잔다.
자, 이 테스트에서 3개 이상이라면요. 여러분은 살이 안 빠지는 몸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개시네요. 와. 네. 갑자기 다 비관적이 되는 거. 어떡하면 좋지?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네. 희망 가져도 되나요? 네네. 이런 호르몬, 고장난 호르몬들을 이제 고쳐 쓰면 됩니다. 네. 어떻게 빠지는 몸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인슐린.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다스려야 될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은 항상 분비가 되어야 되는 호르몬은 맞거든요. 우리가 이제 당류, 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가죠. 혈당이 계속 올라가면 안 되니까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막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막 너무 혈당을 빨리 올리는 그런 단맛이 나는 음식들, 정제 탄수화물들, 흰빵, 흰쌀밥 이런 거 드시면 혈당이 빨리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인슐린이 서서히 분비되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또 올라가요. 그러면은 혈당이 뚝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또 배가 고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제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인슐린 호르몬이 급격하게 분비가 되면서 혈당이 내려가면 또 배고프고 그럼 또 먹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기 때문에 인슐린을 좀 이제 수치를 낮추는 게 중요하신 거고요. 또 인슐린은 많이 분비가 되면 지방이 계속 저장되는 모드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인슐린은 낮게 유지하시는 게 좋으시다. 그러려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당지수가 높은 그런 음식들을 적게 드시는 거죠. 단맛이 나는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라든지 도너츠 이런 거를 좀 확 줄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다 이제 화이트 푸드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화이트 푸드 다이어트라고 해서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좀 확 줄이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좋은 탄수화물들, 잡곡밥, 통밀빵 이런 것들은 섭취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로의 좀 전환을 시키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먹는 순서만 좀 바꾸셔도 인슐린 수치를 낮출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바꿔요? 제일 먼저는 섬유질이 많은 채소, 단백질 음식을 먼저 드시면 얘네들이 포만감이 높으니까 얘네를 먼저 먹으면 저절로 탄수화물 음식의 섭취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먹는 순서를 좀 바꿔보시라. 네, 그러면 이제 인슐린 수치를 좀 낮추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호르몬은 이제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렙틴은 이제 포만감 호르몬이라고 해서 우리가 먹으면 렙틴이 막 분비가 돼서 이제 그만 먹어 라고 숟가락을 내려놓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렙틴이 고장이 나면 숟가락을 안 내려놓는 거죠. 계속 먹는 거죠. 이게 렙틴 호르몬에 이제 저항성이 생겼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요거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말이야 쉽죠. 그래서 제일 어려워요, 운동. 근데 이제 중년 다이어트는 사실 운동이 좀 필수적이기는 하세요. 네, 다들 대사량도 떨어지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근데 운동 중에서도 걷기를 그냥 산책하는 정도의 땀이 안 나는 강아지 산책시키시면서 하는 그런 운동은 의미가 없으시고. 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걷는 게? 조금은. 네. 근데 진짜 이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는 정도가 되시려면 중강도 이상. 그래서 운동할 때는 반드시 땀이 나고 숨이 차셔야 되세요. 힘들고 땀이 나고 숨이 차도록 운동을 해라. 그런 정도의 운동을 하시면 렙틴 저항성 개선해 보실 수 있으시고 마지막으로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옵니다. 근데 코티졸이 많이 나오면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막 얼굴이 붓고 지방이 쌓이는 몸으로 역시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잠을 좀 충분히 주무시면 코티졸이 좀 좋아지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근데 운동해라 뭐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잠 많이 자라 말이야 쉽죠. 말이야 쉽죠. 안 되니까 그렇죠. 잠을 잘 때 이 지방 대사가 엄청 많이 이루어지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식이 체크 해드리는 분들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공복 체중을 재서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잠을 많이 잔 날은 무조건 체중이 내려가 있으시고 잠 못 잔 날은 적게 먹어도 살이 오히려 쪄 있거나 비슷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원장님 나오신다고 조사를 좀 해봤더니요. 가정의학과 전문이기도 하지만 식품영양학과를 수석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식품영양학도 공부하셨어요? 네네. 식품영양학 이제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전문으로 하는 비만 체형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식단 관리나 영양학적인 지식이 또 중요하니까 아니 거기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와 날씬한 몸매를 가지시니까 신뢰도가 그냥 팍 올라가네요. 자, 다이어트 음식으로 좀 추천을 해주세요. 아까 이제 단백질 말씀하셨거든요. 네. 고기라든가 뭐 콩이라든가 또 뭐 그밖에 이런 것도 다이어트 음식인가? 그런 거 없을까요? 이 다이어트 식품 말씀드릴 때 아무튼 단백질 음식 드시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거는 뭐 닭가슴살. 네. 네. 근데 이제 닭가슴살이 퍽퍽하고 좀 질릴 수가 있다 보니까 네, 네. 닭가슴살보다 단백질이 훨씬 많은 식품이 또 있어요. 뭐죠? 황태. 황태 네. 맛있죠. 그죠. 이 황태가요, 닭가슴살이 보통 이제 손바닥 하나 면적이 100g인데 그거 먹으면 20g 들어있습니다, 단백질이. 네. 황태는요, 100g당 단백질이 80g. 4배네요. 4배요. 엄청 많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이 닭가슴살 질리신 분들은 그 황태를 드시면 좋은데 어떻게 먹을까요? 황태를? 보통 황태 미역국. 예, 네네. 예. 그래서 역시 밥은 조금만 드시고 미역에다가 황태 건더기를 좀 많이 푸짐하게 하셔가지고 드시면 밥을 적게 먹어도 든든하세요. 황태 네. 껍질에 이렇게 콜라겐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황태 껍질도 괜찮으시고요. 그 실제로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 이제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이 황태만 한 65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황태를 좀 꾸준히 먹게 했더니 근육량이 전혀 안 빠지고 네, 그래요. 근육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단백질을 좀 충분히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 근육량 감소를 좀 막으실 수가 있는 거죠. 달걀도 좋지 않아요? 네, 달걀 좋습니다. 아무래도 뭐 들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삶아서. 맞아요. 아침에 막 바쁠 때는 막 시리얼 드시지 마시고 계란에 두유 드시면 좋죠. 그래서 네. 계란은 뭐 한 알에 80칼로리밖에 안 해서 칼로리도 적고 한 알에 한 단백질 6g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요요 없으려면 근육량 소실되지 말고 근손실 없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단백질을 하루에 한 60g 이상은 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60g을 하루에 다 챙겨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란 하나에 단백질 6g이 들어있고 두유 한 팩에 또 6g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란 2알에 두유 드시면 한 18g 정도. 아침에 그러면은 훌륭하시죠. 그러면 지금 황태 말씀하셨고 달걀. 네. 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토마토도 좋으세요. 좋죠. 네. 토마토가 우리가 한 200g짜리 큰 토마토도 칼로리가 30칼로리밖에 안 하거든요. 이제 반면에 식이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포만감 오래 가고 우리가 다이어트 하다 보면 뭔가 좀 씹고 뭔가 많이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쵸. 그럴 때 토마토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부피 대비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이제 방울토마토 같은 거는 간식으로 싸다니시면서 허기질 때 드셔도 좋고요. 이제 토마토에는 그런 섬유질도 많지만 뭐 베타카로틴 여러 가지 비타민이 있어서 이제 건강에도 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드시면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한 끼 식사로 드시기에는 토마토에 단백질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식사 대용으로 좀 드신다면 그 토달복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토달복. 토달복? 토마토 달걀 볶음. 네네네. 달걀 드셔보셨죠? 넣어서 네. 그거를 저는 이제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권해드리는데 달걀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토마토의 그 단점을 좀 보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두르고 계란 스크램블 볶다가 토마토 썰어서 넣고 볶으면 되는데 소금 약간, 올리브 오일 뿌리고, 맞아요. 네. 후추 좀 뿌리고. 네. 그래서 그 토마토에 그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그쵸. 있는데 그 항산화 라이코펜 성분이 기름이 있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토달복으로 해서 드시면 영양적으로도 더 좋고, 네, 포만감도 더 오래 가시고. 또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침 식사 네.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원장님 생각은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해야 된다면 어떤 아침 식단이 좋은지 그것도 네. 좀 말씀해 주세요. 공복 시간이 자는 시간 동안 길잖아요. 네. 긴 공복을 유지하다가 처음 먹는 끼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뭐를 먹느냐에 따라서 그날 식단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아침에 막 그런 막 설탕이 발린 시리얼이라든지 잼 발라서 식빵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인슐린 수치가 또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인슐린이 하루 종일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슐린이 높으면 계속 식욕 땡기고 지방은 분해가 안 되고 하는 몸이 돼버리니까 혈당이 빨리 올라가지 않는 음식, 인슐린을 많이 올리지 않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아침 식사로는 보통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통곡물 시리얼도 좋습니다. 통곡물 시리얼. 그 통곡물은 그 혈당 관리이지 않은 네, 그 통곡물 시리얼 팔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니까 이제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을 수가 있고 그거를 뭐 우유에 불려서 드셔도 좋지만 요즘은 또 그릭 요거트에 뿌려 드셔도 좋으세요. 네. 일반 요거트와 다르게 그런 이제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당류는 2분의 1로 적고 단백질 함량은 2배예요. 네, 그래서 그릭 요거트가 포만감도 있고 꾸덕꾸덕해서 아침에 드시면 좋죠. 그래서 통곡물 시리얼에다가 그릭 요거트에다가 그 위에다가 좀 이제 단맛이 적은 과일, 견과류도 좋고, 견과류도 좋으시고, 뭐 키위나 베리류 이렇게 좀 넣어서 드시면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삼총사. 그릭 요거트, 그다음에 베리류 과일, 그리고 이제 통곡물 시리얼 요 삼총사가 다 들어 있으니까 아주 네, 아침 식사로는 훌륭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독 주스를 아침에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네. ABC 주스, 뭐 CCA, PPA라는 해독 주스 종류가 굉장히 네. 많은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독 주스를 마시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해독 주스 드실 때 식사도 굉장히 제한을 하잖아요. 네. 네. 사실 해독 주스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안 먹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해독 주스에 이제 과일이나 채소에 이제 그런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사실 체지방을 분해하고 지방을 배출하는 게 분명히 도움은 될 것 같은데 근데 해독 주스를 먹으면서 밥을 이만큼 먹으면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지죠. 아니죠. 그래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해독 주스를 활용하셔도 좋지만 반드시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많이 먹는 식단이 이제 병행이 되셔야 되고 그거를 식단을 유지하시면서 해독 주스를 뭐 아침 식사로 드신다든지 간간히 활용하시는 것은 좀 시너지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뱃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뱃살이 근데 또 뭐 어느 정도 있어야지 건강이 좋다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네. 어떤 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이제 너무 체지방이 적으면 에스트로겐 감소로 뭐 생리불순이 생긴다든지 무혈경, 골다공증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의 체지방은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이제 뱃살이 너무 많으면 좋진 않겠죠. 특히 뱃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겉에서 집어 올려지는 피하지방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복근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내장 사이사이에 있는 내장지방이 있죠. 더 위험한 것은 내장지방. 네. 내장지방이 피하지방보다 더 분해가 잘 돼서 혈관 속으로 녹아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혈관에 지방이 쌓이면서 여러 가지 혈관성 질환들을 야기할 수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내장지방을 줄이시는 게 중요하죠. 나의 뱃살이 피하지방인지 내장지방인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손가락 2개만 있으시면 네. 되는데요. 엄지와 검지로 배를 이렇게 집어 올리는 핀칭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집어 올려지신 거 있죠? 네. 그거는 피하지방. 굉장히 많네요. 네. 피하지방이시고요. 배는 지금 이만큼 나와 있는데 집히는 게 요만큼밖에 없다? 그러면 그 밑에서 밀어 올리는 건 내장지방. 보통 남성분들이 좀 더 많으세요. 배가 많이 나와 있는데 단단해요. 네. 집어 올려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런 분 있어요. 네. 밑에서 밀어 올리는 내장 지방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도 위험한 거 아닌가요? 건강상으로는 더 위험하시죠. 네. 그렇군요. 내장 지방을 빼려면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맞습니다. 그 내장 지방이 근데 희소식이 있어요. 네. 내장 지방이 건강에도 안 좋기는 한데 피하 지방보다 빼기는 쉬워요. 그래요? 더 빨리 빠지세요. 이제 내장 지방을 빼려면 이제 탄수화물 줄이는 식단, 야식, 술 요거를 좀 끊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네. 야식, 술. 네. 딱 한 가지만 조금 더 추가를 해주세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까지는 아닌데. 네. 긴장하시네요. 네. 잠 잘 자기. 잘 자기. 잠 잘 자기. 네. 이게 중년 여성분들 갱년기 이후에는
참 불면증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호르몬적인 요인으로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잘 때 굉장히 많은 대사가 일어나거든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대사가 일어나서 그때 지방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낮 동안에 우리가 손상됐던 조직들의 회복도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살도 빨리 빠지시고 건강도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뭔가 좀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예. 아유, 정말 잠 잘 자고 스트레스 없고 몸에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뭐 하나하나 우리가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서 해보다 보면은 그렇죠. 뭔가 또 방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